자, 경금일간의 26년도 운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을 갖다가 어떤 일주든 간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과 지지로 정관이 와요. 네,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을목장생을 잘 봐야 돼요. 을목이 장생한다. 을목이라는 것은 일사주에서 정제가 되죠. 그래서 정제가 된다는 것은 뭐 정관이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제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승진도 되고 월급도 많이 상승하는 또는 성과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운기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장생을 일단 잘 봐야 한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는 빼고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알바를 하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가야 합니다. 왜냐, 을목이 장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일간의 일주를 보면은 경자가 있고 경인이 있고 경진, 경호, 경신, 경술 이렇게 있어요. 신자진으로 이어지는 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호술로 이어지는 두 개의 글자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따가 나눠서 설명할 건데 일단 전반적인 병원의 특징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다뤄봅니다. 여기에서 오해 내지는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뭐 신금도 높고 그 다음에 경금도 높고 그래서 좋지 못하다. 편관이 와서 좋지 못하다. 이런 진짜 뭉뚱그려가지고 의미 없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적으로 매우 내가 좀 힘든 상황 그리고 오히려 사화가 있든가 병화가 있는 분들은 잘 써요. 그리고 그 속성은 이렇게 정관이라는 데 꽂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먼저 직장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사 또는 월급이 오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 바로 경금이 되겠습니다. 뭐 칠살이 와서 안 좋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하는 사람이겠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이라는 거 있고 편관이 있고 한데 을목이 장생함으로 어떤 돈 되는 사업에 계속 인연해 가지고 나한테 일을 밀어주는 내가 을의 입장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를 하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그런 업군에서 현대나 뭐 이런 큰 그룹 같은데 그런 조직에서 일 좀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면서 큰돈 되는 그 건수가 바로 이런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편관도 있으므로 내가 약간 어깨 힘들어가고 좀 폼 잡고 일을 하면서 남한테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좀 피곤한 일에 말려가는 그런 속성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오화라는 정관을 먼저 크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매우 우호적으로 커진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요식업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 요식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프랜차이즈 개념의 일들도 있고, 뭐 건설업도 있고, 유통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에 힘들다고 하는데, 뭐 운수, 운송도 있겠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운수, 운송이 예를 들어서 내가 택배를 하고 있는데, 뭐 쿠팡이라든가 큰 단체에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1년간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7년이 또 정민년으로 정관이면서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2년간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직장인 사업이 공이 27년까지 아주 우상향의 재물운이고 명예운이 되겠다. 매우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마음껏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안 될 운이었어요. 흐름을 보면 이민년, 계묘년, 그 다음에 갑진년, 을사년 이 공이 공부가 잘 되는 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관이라는 게 오면서 공부한 거 이상의 그 합격운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데 서울대가 될지 딴 데가 될지 모르겠다. 좀 실력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욕심을 내서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거죠. 만에 하나 안 됐다. 그래도 정민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수까지 고려해도 충분히 좋은 운이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공부한 거 이상의 성과를 내고 학교 진학도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학생들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가 이제 애정운이 있을 거예요. 애정운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뭐냐면 이 마우스로 하니까 글이 이쁘게 안 나오네. 애정운 오화에 을목이 장생한다는 걸 아까 얘기했죠. 남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여자라 그러면은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있을 거예요, 사주에. 매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든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명실상부한 남편감 그런 남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남녀공이 미혼 남녀들은 좋은 그 결혼운이 되겠다. 공방만 아니면 그 다음에 27년 같은 경우 정민년이죠. 그러니까 병원년에 좋은 인연이 생겨서 결혼은 27년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정운에 매우 긍정적인 것이 바로 병원년이 되겠습니다. 남녀 공이 좋아요. 다음에 기혼 남녀 같은 경우도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좋은 인연이 엮이는 수가 있습니다. 기혼 남녀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애정은 그렇게 되겠고, 다음에 건강운이 있습니다. 건강운이 되겠는데 건강운은 지금 화기운이 너무 강하죠. 건강운에 있어서 이 화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주로 수기운을 약한 기운이 되기 때문에 신광방광, 신장방광 자궁, 그 다음에 당뇨, 전립선, 여자 같으면 유방 이런 데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조우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름이고 뱀띠, 말띠, 개띠 이분들이 사오미에 해당하죠. 그런 화기운이 강한 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는데 장부는 지금 얘기한 신장방광, 자궁, 전립선, 여자 같은 유방, 당뇨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한 쪽으로 치우친 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평관이라는 요인이 뭐냐면 세균성 질환, 마비성 질환 이렇게 봅니다. 나이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70 중후반 넘어가지고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관이라는 것이 매우 좀 안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비성 질환, 세균성 질환, 마비라는 것은 이제 뭐 품 같은 거 이런 게 되겠죠.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세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성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주의해야 하는데 평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기운에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 부분은 나이 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수기운 약화에서 오는 그런 장부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재물적으로는 긍정적. 그러니까 여러 분야, 나이대의 경금일간들이 있을 건데, 재물적으로 긍정적, 우상향. 그 다음에 7번째, 명예. 뭐 직장인이면 이제 관 같은 게 되겠죠. 명예가 상승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사회적인 명함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나 아니면 신분을 나눠서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일률적으로 재물운이 어떻고 이렇게 적용하면은 디테일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르는 신분에 따르는 직장인이냐 사업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듣는 분들 입장에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이니까 일반적인 사주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몸에 좀 공감이 되는, 몸에 와닿는 그런 사주 통빙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신자진과 인호술로 나눠지는 그러한 그 일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일주에 따르는 안방, 일주라는 건 안방이 되겠죠. 안방에서의 조화도가 어떤가? 주로 여기서 매매운이나 이동, 변동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고치나 마나, 집을 갖다가 고치는 케이스도 있어요.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일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 변동이 매우 심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직장을 이동할까 말까, 사업장을 옮길까 말까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한번 심도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자가 있고 경진이 있고 경신이 있습니다. 마우스가 이쁘지가 않네. 자, 경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으로 가죠. 이게 미혼인들 같은 분들은 결혼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좌우충 올 때. 그 다음에 또 충이라는 것은 신자진 전체가 주거지의 이동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딴 데로 이사가고 또는 새를 내놓고 이사가고 이런 거가 되는 건데 주로 뭐냐면 직장의 이동 변동, 사업장의 이동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주거지를 갖다가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경자일주가 되는데 이 충이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누가 날 습격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막 문을 갖다가 두드리면서 현관문 두드리면서 이리 나와라 그래가면서 갑자기 그냥 내가 분변을 당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여자 같으면은
관성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벼락 결혼이나 아니면 동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리고 결혼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이면서 이게 약간 형해작용이 있기 때문에 집을 막 수리할 일이 생깁니다. 안방을 수리하고, 예를 들어서 화가 와서 수기운을 갖다가 건드린다는 것이니까 뭐 수족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전기기구를 갖다가 조명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안방에서의 어떤 가구의 위치라도 변화하는 그런 운이 바로 그런 충작용이 되고, 미혼인들은 결혼운으로도 보고, 결혼 또는 동거, 그 다음에 기혼인들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 여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되겠죠. 남편이 되겠죠. 남편과 자식 간의 뭐 다툼, 그거에 의한 혼란사. 내가 얘기하는 거에도 남편이 사사건건 나한테 간섭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심한 경우는 뭐 이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충의 작용이다. 근데 좌우충이라 그래서 뭐 무조건 이혼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명의 케이스 중에서 한두 케이스나 될까 말까 그래요. 혼란스러울 뿐이 이혼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충이 와서 이혼한다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고 팔고 부동산의 매매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주거지입니다. 그 주거지가 이동하는 이유는 직장의 이동 변동, 사업장의 이동 변동이 돼요.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사업장이 되겠죠. 사업장을 변동한다는 게 바로 보이고, 직장이라는 것도 어쨌든 관이 와서 내 안방을 흔드니까 직장 문제로 내가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 직장의 이동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지 않고 충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갖다가 비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 출장, 해외 출장 이런 것도 가능하다. 왜냐, 내가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한두 달 그냥 해외 출장 갔다 오든가, 뭐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좀 장기간 갔다 오든가, 뭐 이런 것도 충의 작용으로 봅니다. 언제 강하냐? 인호술 달에, 이 오와 합을 이루는 인호술 달에 그러한 기운이 강하게 온다. 매매도 그러한 달에 강하게 온다. 그 집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인호술 달에 강하게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격각이란 말이에요. 곡사초상. 이 전부 곡사초상 같은 건데, 주위 사람이 곡사초상 같은 건데, 상문 조경에 걸리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있고, 격각이라는 것도 주거지의 이동 변동, 주거지 이동 변동인데 뭐냐면, 직장의 이동 변동에 의한 주거지 이동 변동, 사업장의 변동에 의한 이동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곡사초상이 걸린다는 거. 주위 사람들의 문상할 일이 많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문서를 격각하는 거죠. 인성을 격각함으로 모친과의 관계에서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친과의 어떤 대립관계, 문서를 쓰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매매운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 여기서 임하고 정임합이 있어요. 이게 남모르는 애정사예요. 이거는 남모르는 애정사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결혼으로 쪼인될 수도 있는, 이런 건 눈에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이때 남모르는 애정사가 벌어지면서 정민연에 가서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남모르는 이게 기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애정사가 벌어지면서 이게 정민연 상반기까지 넘어갑니다.
정화의 여기가 상반기까지 있다고 봐서, 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미혼 남녀들은 결혼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기혼 남녀들은 남모르는 애정사가 자기 마누라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27년까지 넘어가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양의 애정사가 진행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격각이라는 것은 뭐 국사초상이고 주거지의 이동변동, 직장의 이동변동, 사업장의 이동변동,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인이 있고 경오가 있고 경술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인오합, 인술합, 그 다음에 오하고 오는 합이 아니라 형살에 걸립니다. 이 형살을 잘 봐야 되겠죠. 인오술에 해당하는 분들은 건강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기운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경오일주 같은 경우는 오 자영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 심장질환 아니면 신장질환, 신장방광 자궁, 유방, 전립선 등등 이런 부분에서 탈이 나면서 병원을 출입해서 수술할 일도 있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형으로 드러나죠. 이게 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에 오하고 인하고 합하면서 화기운 강화. 토 같은 경우도 술토도 오가 합을 하면서 토기운 강화 이렇게 되겠죠. 경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민년이 술미형으로 갑니다. 올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가 27년에 가서 수술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사주의 통변을 갖다가 좀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어지는가까지 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런 경술일주가 아니라면 그 외에는 병오년만 잘 넘기면 무난하겠다. 이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기운 강화에서 오는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합에서 오는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망에 들어갑니다. 공망에 들어가는데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이 긍정적으로 쓰는 요인들이 반감한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두세 번 손길을 가해가지고 좀 피곤하게 내가 활동을 해서 그로 인해서 돈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한 가운데 두세 번 손길이 가해지면서 돈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공망에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공망이 올 때는 팔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싸게 내놔도 안 나가고 제가격 내놔도 안 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자영업 같은 게 많이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경인일주라면 내가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내놔버리면은 공망일 때는 많이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속은 편하다. 이 정도의 매매운은 가능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고, 10가지의 벌어지는 일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7, 8가지가 굉장히 피곤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제가 장생하고 정관이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 작용이 좀 남들보다 힘들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호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종의 결혼운도 돼요. 참합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는데, 뭐 소개팅이 됐던, 내가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산악회를 갔던, 배드민턴 모임을 가던, 뭐 여러 가지 운동 모임을 가던, 그런 데서 이성을 만나서 그로 인해서 연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결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 바로 삼합의 운으로 봅니다. 이게 공망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작용은 있을 수 있다. 5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이 왔죠. 형이 오니까 경강불화는 아까 설명했는데 남자건 여자건 남자라면 을목이 장생하죠. 경우일주돌이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운도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럼 배우자의 자리를 갖다가 형을 한다는 건 배우자의 어떤 기혼, 미혼자들은 결혼이 될 것이고, 기혼자들은 오를 갖다가 오가가지고 대체한다는 건 이것도 자형이라서 형의 작용인데, 배우자가 건강상 뭐 병원을 출입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건강 회복해가지고 원래 배우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 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지나가면서 12개의 그 기운들이 계속 교차합니다. 좌우충도 오고 합도 오고 오하고 미하고 합도 오고 또 축이 오면서 원진도 되고 그러면서 배우자의 건강이나 상태의 모양이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5년이 오면서 형이 온다는 건 제 모습으로 이제 갖췄다. 요것을 형으로 봅니다. 제 모습을 갖추면서 제 역할을 이제부터 한다. 그러면서 미년 가서 합으로 가고 10년 가서 격각으로 가면서 부부간에 많이 떨어질 일도 있고 그렇게 또 12년 주기를 돌면서 5년이 와서 또 형이 된다는 게 바로 또 그거예요. 이제 드디어 남편이면 남편이 본 모양이 와가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은 형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느 글자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경인일주라면 경인일주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인중의 병화가 남편이고 남자 같으면 인목 자체, 간목이 이제 배우자가 되는데 인년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인이 인을 대체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가 드디어 제 모양을 갖추고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다. 건강도 회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 안 한 사람이면 인년이면 결혼하고 배우자 기성에 결혼한 기혼자들은 인년이 되니까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본 모양을 갖춘 그런 새로운 운기가 되는데 그런 모양을 형으로 본다. 자형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술 같은 경우가 삼합으로 완전히 이제 합이 되죠. 그래서 토로소의 역할이 원래 미미한데, 오가 오면서 술토의 역할이 매우 강한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문서가 활성화되는 의미도 있죠. 문서가. 그래서 문서를 잡을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인과 오의 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성 간의 교제, 그래서 결혼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가 수를 합할 때에 문서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도 있죠. 이게 모친도 되고 토로소의 역할이 왕성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문서의 취득도 있고 부모의 건강 회복, 부모가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안 좋았다면 건강 회복도 될 수 있는 운이 되겠죠. 물론 요즘에 모친이랑 같이 사는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뭐 근거리에 모친을 모시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내 개인적인 운기를 모친의 운기까지 뭐 대입하기에는 좀 그러한데 많이 떨어져 지내고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삼합으로 온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가족 간의 화합, 화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삼합으로 올 때 나이 든 분들은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오든가 손자가 생기든가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기혼 남녀들은 그렇게 삼합이 올 때 출산 운으로도 봅니다. 주로 삼합이 올 때 오는 게 딸로서 많이 오고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 같은 경우 좀 여성스럽고
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삼합이 원래 딸이어야 되는데 아들로 왔다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미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합에 대한 이해를 쭉 해주면 돼요. 공망이라는 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공망에 대한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 같은 경우에는 격각이고 충이기 때문에 직장, 사업장의 이동 변동, 그 다음에 집을 갖다 크게 수리할 일이 있고 결혼할 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주를 보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삼합으로 그룹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면은 알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암합이 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남모르는 애정사, 남모르는 암거래, 남모르는 거래, 그로 인한 부가 이익, 뭐 이 정도로 해서 일주에 따르는 해석만 좀 첨가를 해서 설명하면은 일주에 대한 하나의 일간으로 전체적인 해석을 하고 거기서 삼합으로 나눠서 일주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은 매우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